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 승부주가 되겠군요. 전일 출강 때문에 늦게 도착해서 잠시 눈을 좀 붙이고 자료 정리를 안 하는 바람에 다시 자료 정리를 하고 영상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새벽 40분, 3시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출근하실 때 잠깐 둘러보시고 참조해서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내일 현재 모습으로 볼 때는 썩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미정시 여러분들도 상당히 좋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거의 지금 2% 정도 빠져서 준비되고 있고 다 모습이 썩 좋진 않네요. 그래서 내일은 전체적으로 매매를 안 그래도 지금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는 날인데 조금 더 마인드를 조금 갖추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매하실 때는 간결함이 최고입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매매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특징주로서는 CMS를 볼 수가 있겠죠. 신규 성장하는 종목이니까 아침 시장도 안 좋은데 관심을 받을 확률은 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보시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해서 신규주는 상당히 잘못 끌리면 많이 다칩니다. 그 점 꼭 잊지 않습니다. 오늘 공략할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둘러볼게요. 사실은 종목을 또 출시킬 만한 종목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런 날은 차라리 하루 쉬는 게 더 나은데 그래도 최대의 가능성을 한번 추구를 한번 해보죠. 일단 종목 한번 주석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할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할 종목들을 도출은 했습니다만 기실 그렇게 마음이 와닿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초보자들은 오늘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한 CMS는 따로 빼겠습니다. 셀비온 시간이 6.7% 올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일 같이 신규주로 다 묶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예상을 깨고 모두가 다 모습이 좋다면 루미르 같은 종목이나 그리고 YJ링크 같은 종목들도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예상 아래서 시장 흐름이 어디 쪽으로 뛸지는 내일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철저하게 양봉 종목만 추구한다. 두 번째는 아침에 지수가 상당히 떨어졌을 때 많이 하락된 종목을 공략을 해서 지수가 살아나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그 종목도 끌어올려서 수익을 챙긴다. 이런 전략으로 보통 많이 가는데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기 때문에 내일은 철저하게 양봉 위주로만 매매합니다. 어줍잖은 음봉 꼬리 잡는 매매는 내일은 그냥 하지 마시고 목요일이니까 하지 마시고 양봉 매매 위주로 마시고 철저하게 음봉이 비치는 종목은 일단 음봉을 피합니다. 자, CMS는 내일 봐주시고 다음 셀비온도 같이 시간은 6.7% 경력자 마십시오. 이런 종목들은 목요일날 지가 많이 띄우는 종목치고 좋은 결과를 낸 종목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싸울 만한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뜻입니다. 시가 프로 6%대면 6%대 안에서만 대응을 합니다. 인스피언 시간에 3.3% 빠져 있습니다. 당시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런 종목들은 내일 아침에 분위기가 안 좋으면 지수가 분명히 안 좋으면 시가가 낮을 겁니다. 시가가 낮으면 과도하게 낮다 싶으면 시가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캠 역시 같은 전략입니다. 한캠도 인스피언과 같은 전략을 유지 바랍니다. 자, 다음은 YG 플러스와 모비데이즈 두 개 엮어서 보겠습니다. YG 플러스 시간에 7.3% 지금 기세로 봐서는 내일 멀리 날아갈 듯 그런 느낌이죠. 이 정도 시가 형성돼서 이렇게 간다라는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일 시장은 미정시 흐름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시가 이렇게 높게도 출발 안 할 확률도 많습니다. 시가가 여기서 한 5% 빠져서 출발한다, 보합 근처에서 출발한다면 그런 전법으로 봐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의외로 시가를 높이 떼었다. 그러면 한 발 물러나서 좀 지켜보시다가 간을 보는 매매로 하십시오. 따라서 모비데이즈도 무시하지 마시고, 만일에 YG 플러스가 상승을 할 때 모비데이즈가 같이 상승을 한다면은 모비데이즈는 제쳐두고 YG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런데 YG가 좀 잘 움직이질 않는데 모비데이즈가 좀 치고 올라온 느낌이 있다면 모비데이즈를 봐주는 거 좋은데, 단점은 모비데이즈가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물론 갈 때는 잘 갑니다만은 일단 두 종목 가시권에 두고 봅시다. 다음은 드론 관련주 코콤하고 퍼스텍 두 개까지 엮어서 봅시다. 코콤이 시간에 4.46%, 그리고 퍼스텍은 3.3%입니다. 어느 걸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코콤이 시가 좀 높고 엉덩이가 좀 가볍습니다. 하지만은 또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그게 참 변수예요. 미증시 흐름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하지만 그런 걸 무시하고 움직여 준다면 두 종목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한일단조 되겠습니다. 한일단조는 시간에 마이너스 2.6%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반드시 양봉을 치고 갈 때는 한 번은 봐준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주세요. 양봉을 돌파 못하면 절대로 손은 대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여화공영과 LK30 보겠습니다. 여화공영 오늘 8.7.9%대로 마쳤는데요. 시간에 2.4% 올라 있습니다. 역시 이 종목은 여기 2,500원까지 밀리면은 이 종목 틀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꼬리를 달아줄 수도 있으니까 시가 풀은 2%대 기준이면 2%대 기준, 1%대면 1%대 기준으로 대응을 좀 해주십시오. 여화공영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LK30 갈 때는 힘이 좀 좋은 친구입니다. 시간에는 5%를 뛰어났는데 내일 아침에 시가가 미증시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시가가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가가 낮으면 낮은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아침에 아마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2,800원 이 단가 하나만 가지고 진입가 청산을 진행합니다. 자, 신라섬유와 네이처셀 보겠습니다. 신라섬유는 내일 예상을 깨고 모든 종목들이 글로벌 증시 영향을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힘이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신라섬유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일 아침에 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다른 종목들이 파란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라면 일단 신라섬유를 아침 한 번 타이밍으로 시가 공략에서 한번 볼 수 있는 타이밍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일은 보이는 것들이 파란 것들이 깊어야 합니다. 네이처셀 오늘 좀 많이 올라갔죠. 24%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픈 모양인지 1.2% 올려놓았는데 이 종목도 내일 흐름을 좀 타겠죠. 타더라도 이 종목을 색깔만 파란 것이 아니면 시가에서 한번 보시고 파랄 때는 도망을 놓는다. 상승을 하면은 약간 홀딩을 해보는 쪽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누스 펜트론. 지누스 요즘 기관들이 많이 사죠. 오늘도 제법 올라갔는데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신고가를 새롭게 쓰고 있는 종목인데 시간에 뭐 별로 오른 건 없어요. 그냥 보합 기준가 그래 보았자 23,000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1.0%. 이 기준가만 안 깨면 한번 진입을 해서 대응을 해본다는 전략 이렇게 해주시고 펜트론 오늘 14%대로 마쳤거든요.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한번 오늘 파동이 일어나서 내일 다시 파동이 줄까라는 좀 의구심은 있어요. 시장도 안 좋을 텐데 얘는 철저하게 보합 기준가만 잡고 대응을 합니다. 귀찮으신 분은 8,000원 기준가만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테크인과 T3 보겠습니다. 테크인 오늘 6.9% 올라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도 조금 올랐죠. 같이 흐름을 타는 모양인데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온 것은 눈에 보입니다. 시가는 낮을 겁니다. 보합 기준가 딱 잡고 내일 대응을 합니다. T3는 어제 나왔던 오늘 종목이기도 한데 조금 올랐죠. 흐름을 오늘도 기관들이 또 넣었거든요.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합시다.
그리고 드림 CIS는 조금 호불호가 있습니다. 시간에 3.9%를 올려놓았는데 조금 애매한 종목이기 때문에 섣불리 손대지 마시고 하실 분들은 4,700원과 4,700원은 한 1%대 될 겁니다. 4,700원과 4,800원 이렇게 두 개의 가격만 가지고 하고 중간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방향을 확인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후반부에는 사무팀들 매매 현황과 트레이딩 히스토리를 올려놓았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좀 보시고 참조하실 분들은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목요일날이니까 다들 조심들 하셔야 합니다.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지수가 좀 반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플러스 0.9%, 코스피가 1.2% 올랐네요. 요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오늘 시장이 조금 반등을 준 것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오전장에는 사실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오후장에 나름 좀 반등을 준 것인데 요즘 시장이 굉장히 날카롭죠. 오늘 시장을 한번 둘러보면 고점에서 무너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번 달 내내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모두들 매매한데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그런 종목들 한번 제가 골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일 관심 종목으로 볼 때는 내일 특징주는 지금 보고 계시는 CMS가 CMS죠. 내일 상장을 합니다. CMS는 인공지능 로봇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즘 트렌드에는 맞는데 내일 시장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줄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하필이면 또 내일 목요일인데 맨 시장은 어떤 식으로 할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간단히 한번 둘러볼게요. 오늘 시장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단 2종목밖에 없었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도 이 장 마감 때 들어간 종목이죠. 오늘 IQ 한 종목만 아침에 한 11시 정도에 들어가 나서 이놈이 그래도 하루 종일 버텼지만 정말 오늘 상종목들이 아침에 몇 종목이 붙었거든요. 붙었지만 결국은 다 버티지를 못하고 다 무너져 버렸죠. 오늘 분위기가 다 어땠냐 하면 예를 들면 태성을 보면 태성은 아침에 시가에서 치고 올라가가지고 오늘 고점에 보면 24%까지 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꼬리가 보면 저가가 마이너스 18%예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25%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요즘 분위기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태성뿐만이 아니고 오늘 상승을 했다 밀어붙인 종목들, BL 팜텍 같은 종목도 보면 아침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들어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종가상 지금 이렇게 1%대를 맞췄단 말이에요. 요즘 분위기가 항시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까지는 최대한 배트를 짧게 잡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자, 오늘 진행했던 우리 종목들 한번 복귀하면서 수정 보완할 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G 플러스. 우리가 이 날짜에 상한가로 보유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점에서 60% 정도 수익이 나왔죠. 장매매로 보면 요 근래에 들어서는 참 깔끔하게 수익을 챙긴 종목으로 기억에 남네요. 상매매는 이렇게 통으로 묶는 매력이 좀 있죠. 그런 점에서 YG 플러스가 오늘 그래도 이번 주에서는 나름대로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주었습니다. 아침에 시가는 별로 안 좋았죠. 하지만 오늘 고점 26%입니까? 까지 올라가 주면서
이틀 동안에 거의 26.7%네요. 이틀 동안에 60% 가까이 수익을 이제 주었는데 상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YG 플러스는 오늘 우리 데이팀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팀 오늘 우리가 진입한 단가는 4,600원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1%대 아닙니까? 오늘 26%대까지 깠으니까 총수익이 여기서는 한 25% 정도 나오는 거죠. 오늘 데이팀도 오늘 섭섭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상팀과 데이팀들이 오늘 거의 85% 정도 수익을 이제 먹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YG 플러스는 오늘 이 지점도 우리가 참 선택을 잘했죠. 잘했고 좀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은 굳건하게 오늘 잘 좋은 수익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보면 한 3% 정도 올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일 또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내일 보면서 한 번 더 인사를 해보도록 하죠. YG 플러스 오늘 양수 겹장으로 좋은 수익 대단히 좋았습니다. 자, 전일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일단조도 보유를 하고 있는 못지 않습니까? 한일단조 역시도 1번 자리 여기 우리가 2,600원 기준가로 우리가 진입을 해서 수익을 10한 4, 5% 정도 안고 상가로 보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가로 보여서 그리고 오늘 고점까지 오늘 전일 보유하고 오신 분들은 오늘 42% 정도 그 정도까지 수익을 여기에 거두게 됩니다. 전일 보유하신 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야 되고 오늘 다시 우리는 3,000원 없는 분들은 3,000원 단가로 다시 진행을 됐습니다. 이 지점이 되겠죠. 여기서 다시 급등을 하면서 오늘 당일 수익만 해도 한 22, 3% 또 나왔죠. 그래서 한일단조도 전일에 우리가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를 하게 되고 그것을 오늘 고점까지 끌고 가서 전일 보유분들도 4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오늘 어제 없는 분들은 오늘 다시 또 진입을 해서 다시 또 섭섭지 않게 또 수익을 챙겼으니까 한일단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모로 아픈 마음도 달래주고 어제 좀 일찍 먹은 사람들은 속이 쓰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오늘 또 달래주고 전일에 조금 떨리지만은 끝까지 승부를 본 사람들은 또 그만큼의 또 고생한 보람만큼의 수익을 주게 되고 그래서 한일단조는 요래저래 양쪽의 마음을 다 달래준 오늘 그런 트레이딩이었어요. 오늘 한일단조는 참 효자스러운 친구라고 정말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한일단조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너스 수익이죠. 우리가 짝꿍 매매나 추종 매매는 우리도 자주 하는 편인데 스페코는 사실 어제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한일단조가 아침 시가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일단조가 머뭇거릴 때 스페코도 많이 흔들렸거든요.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됐으니까 말이죠. 오늘 마이너스 5% 출발했단 말이죠. 한일단조가 시가가 2%대 출발했는데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한일단조가 바람을 잡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 우리는 5,000원 단위로 가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기준점을 잡고 정말 깔끔하게 10% 딱 챙겨 나왔죠. 깔끔하게. 그래서 이런 보너스 수익은 정말 편안한 수익이거든요. 사실 매매를 하면서 하루 종일 매매를 하면서 정말 통으로 10%를 깔끔하게 먹는 그런 종목을 정말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상매매를 하다 보니까 20%짜리 먹는다, 30%짜리 먹는다, 또 하이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성공을 하면 또 큰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일반적인 참여자들이 정말 한 종목을 탁 진입을 해서 딱 10%를 딱 챙기는 그런 매매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속대마을 1,000만원 했으면 200이요. 3,000만원 했으면 3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볼 때는 스페코는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한일단조의 흐름을 보면서 편안하게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너스 수익으로 오늘 스페코가 한일단조
반찬을 곁들여준 그런 매매였다고 봐요. 스페커는 오늘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런 매매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CIS 같은 경우는 오늘 사문티드 풀팀이 진행했던 아침 시초가 공략 종목이네요. 시가 공략 종목이죠. 나름대로 모습은 좋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오늘 시가가 5%대 출발해가지고 14.8%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8, 9% 정도 수익은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나왔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10%딱 완화만 걸려줬으면 한 번 더 타이밍을 딱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나름대로 코골이도 오늘 하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요즘 재료가 없는 시장에 그래도 나름대로 코골이도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참 상당히 좀 기대감은 조금은 있었는데 시장은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대상 끌고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침에 땡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한 몇 분 걸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5분 안쪽에 끝났으니까 그 정도면 한 5분도 안 걸렸죠. 한 2분 됐나요? 나쁜 수익은 아니죠. 짧게 굵게. 그래서 밥값은 주었으니까 오늘 시초가 공략을 성공을 했다는 그 점으로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보면 좀 신규주에 조금 나름대로 조금 미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조금 분위기를 따라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인스피온도 나름대로 좀 기대감은 있었는데 아침에 조금 상승을 해줬지만은 기대가처럼 수급이 따라와 주지 못하니까 바로 이렇게 급락이 일어나 버리죠. 요즘 시장 분위기가 딱 이렇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집어 던져버린단 말이죠. 모바일로 매매를 하는 세대수가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HTS는 그래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한단 말입니다. 따져보고 하는데 모바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자세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때그때 느낌으로 매매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아니다 싶으면 집어 던져버리니까 요즘 추세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 이제 추적을 했지 않습니까?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들은 14,000원 기준가로 지금 계속 대응을 했는데 파동을 주기는 줬어요. 좋습니다만 크게는 주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7, 8% 정도 수익밖에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좀 아쉬운 게 차라리 이날 이렇게 한번 눌러줄 때 이게서 한 번 더 세게 눌러줬으면 좀 큰 포로 더 눌러줬으면 차라리 그 반등세가 더 컸을 텐데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반등이 일어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렸죠. 일찍 내려와서 일찍 올라가야 되는데 11시 넘어서 반등을 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힘이 딸리죠. 그래서 인스피어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추적을 해서 그래도 밥값을 챙긴 종목이라 그렇게 마음을 달래 봅니다.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매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인 수익률 한 180% 정도 나왔습니다만 상종목에서 수익이 많이 나왔죠. YG 플러스가 60%, 한일 단조가 한 40% 나왔으니까 한일 단조는 오늘 상수익은 거의 없었네요. 맞습니다. 전부 다 YG 플러스도 사실은 데이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메디콕스 하나 상종으로 가져왔는데 메디콕스는 오늘 아직 시가 자체가 없었죠. 그냥 그대로 마무리가 돼버렸는데 오늘은 상종목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데이로만 수익을 냈네요. 그렇군요. YG 플러스도 전일부터 가져와서 데이로 가져온 종목이고 한일 단조 역시도 전일
전일에서 우리가 상매매가 아니고 데이로 진입을 해서 상가까지 보유를 해서 넘어온 종목이니까 장매매는 아니군요. 그런 거로 보면 순수하게 데이 수익으로 이틀 만에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180%면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죠? 물론 뭐 사람마다 자기 배포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큰 수익을 주는 종목도 좀 적게 먹을 수도 있고, 상수익은 YG 플러스가 상수익이 되겠군요. YG 플러스가 60% 상수익이. 그래도 한 120% 되겠네, 데이 수익이. 자기 배포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좀 끌고 와서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끊어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끊어 먹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소심한 사람한테 이것은 꼭 끌고 가라 이렇게 하면 정말 사람이 막 이렇게 손이 떨려요. 손이 떨리고 막 그래서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 돈 벌려고 하다가 병든단 말이죠. 자기의 뭐 성격에 맞게끔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조금 트레이딩 실력이 늘어나려면 조금 자기 자신을 억제를 하고 약간 고수들이 하는 형태를 자꾸 따라가려고 추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자꾸 하셔야 해요. 그래야 초보자 시절에는 이렇게 탁탁 끊어먹는 매매를 자꾸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5%면 5%, 7%면 7%, 10%면 10%, 뒤도 돌아보려고 챙겨라.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진입, 청산, 멈춤, 또 기다리고 또 진입. 이게 초보자들이 딱 하는 패턴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 패턴은 중급자들도 하는 패턴이에요. 뭐 중급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한 종목, 뭐 10종목씩 돌리고 20종목씩 돌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대의 몇 종목 안에서 진입, 청산, 멈춤, 또 종목 찾고, 진입, 청산, 멈춤, 또 종목 찾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것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직 스킬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종목 수를 한두 종목이나 이렇게 돌리는 게 좋단 말이에요. 제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야 이게 제어가 된단 말이죠. 약간 이제 경력자들은 그래도 뭐 두세 종목에서 한 세 종목, 네 종목에서 돌리면서 한 종목 더 격가지를 넣고, 그리고 이놈 죽으면 또 이놈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경력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두 종목을 돌리는 연습을 자꾸 함으로 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한 종목이 더 늘어나고 탑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 탑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또 내가 지금 수준에서는 두 종목밖에 돌리지 못하겠구나. 완전 지금 수준에서는 세 종목 정도는 돌릴 수 있겠네. 이렇게 점차 늘어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막 찢어 발겨가지고 짜잘하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 항시 자기 자금 계획을 가지고 잘 하셔야 해요. 항시 비중을 실어야 됩니다. 5천만 원 있는데 뭐 500만씩 10종목을 한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금을 잘 잡고 자금 계획에 맞는 트레이딩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꼭 잊지 않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이 각본 없는 드라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또 드라마에서 같이 춤추고 웃고 울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여기에 맞춰서 또 한번 춤을 한번 춰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